자, 플러스는 실전 모의고사 26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오랜만에 제목 문제 푸는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동사의 과거형을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형. 크게 두 가지 볼 건데 뭐냐면 처음에는 투부정사가 되겠지요. 기본적인 형태가 투부정사인데 요거의 과거 형태는 우리가 to를 쓰고 have를 쓰고 pp를 씁니다. 어려운 말로는 완료부정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완료 시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언제 쓰는지만 아시면 돼요. 됐습니까? 뭐라고요? 얘를 언제 쓰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개념적으로 봤을 때 얘는 동사야 아니야. 동사가 아니에요. to가 붙어 있거나 ing가 붙어 있으면 동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동사의 시제와 같거나 미래의 일이야. 동사보다. 그러면 to 부정사를 써요. 그냥. 알겠습니까? I go to school to study. 공부하려고 학교에 간다. 그러니까 동사보다 미래에 있거나 동사와 같은 시점이면 to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보다 과거의 동작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to have pp를 습니다. 그러니까 to do를 동사처럼 to did라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have pp를 써가지고 이 과거 시제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ing 마찬가지예요. 이 ing 형태도 뭐를 쓴다. doing을 diding이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뭐를 붙인다. have pp를 써가지고 having pp를 쓰는 게 요 과거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쓴다고요? 동사의 동작보다 먼저일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동사보다 먼저 뭐뭐 했던 혹은 뭐뭐 했던 것 정도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시면 끝. 되시죠? 형태 한번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해석 같이 보시고요. 문장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Modern Mathematics, 현대 이 수학이 Mathematics는 S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이니까요. 단수 아니겠습니까? Has been developed. 이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Step by step은 부사 표현 되겠고 차근차근 발전되어 왔어요. Over 어느 정도를 걸쳐서 many centuries 이 100년을 걸쳐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Which means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서 which는 앞문장 전체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학이 차근차근 발전되어 온 것은 의미를 하는데요. 잠깐만 여러분들. 아하하 보기 길어. 여기서 이렇게 목적어절로 해당이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묶어볼게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histories of the most recent theories 다음에 이런 거 있으면 묶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묶어버려. 그러면 동사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시 빠져 있고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나오는 컨셉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역사인데요. of the most recent theories 대부분의 최근의 이론들의 역사가 부연 설명인데 having been built야. 그러니까 이 동사인 can보다 먼저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죠. 되십니까? 이 대부분의 최근의 이론들의 역사인데 요것들이 만들어져 온 것이에요. 수많은 이전의 발전들 위에니까 이것에 더해져 만들어져 온 대부분의 최근 이론들의 역사가 뭐처럼 보이는 겁니까?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한테요? 학생들한테. 되십니까? 이 문장이 이해가 돼야 해석이 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크게 어려운 단어가 없으니까요. 다시 가볼까? 대부분이래. 현대 수학은 발전되어 왔습니다. 차근차근 수백 년에 걸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대부분의 최근 이론들의 역사가 이 수많은 이전의 발전들에 쌓여져 올라온 것인데 이게 학생들한테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학생들이 수학의 역사를 좀 알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로 갈 텐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글 자체가 아주 쉽지는 않지만 보기가 쉬웠으니까 정답은 맞추실 수가 있겠다. 근데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자. 됐습니까? 지금쯤 되면 수능이 한 150일쯤 남은 시기일 건데요. 여러분들아, 학원 재원 기간이 한 6개월 정도가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구문의 영역에서 독해 영역으로 차차 넘어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구문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바는 뭐냐면 문제를 맞추는 것이다. 문제를 맞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을 때 우리가 모의고사를 한 회차 보더라도 그냥 모의고사를 본다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의 그 느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맞던지 틀리던지 간에 내가 그 풀었을 때의 좀 답답함,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네? 아, 이런 것들은 좀 막혔네? 이것을 하루만 지나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딱 보고 나서 바로 분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재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럼 그 문제 하나하나마다 느낌이 있어요. 글 자체는 어려운데 뭐 답이 좀 쉽네, 보기가 좀 쉽네. 글이 어렵지만 정답의 힌트를 보고서 답을 썼다. 얘는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느낌들을 느낌으로만 갖고 있지 마시고요. 의식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그게 연습 아니겠습니까? 이 강의의 일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그냥 형식적인 공부가 아니라 형식적인 공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공부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 독해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문 문장을 공부했다. 좋아요. 좋은데 이제는 조금씩 문제 하나하나 풀 때 그 양에 집중하지 마시고 한 문제를 풀더라도 내가 어떤 방식의 접근을 했으며 왜 내가 이런 것들을 그 문제를 푸는 당시에는 보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씩 클리닉 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맞췄어요. 풀었구나.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지문을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내가 다음번에 이러한 구조를 만났을 때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지를 하나씩 배워가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대입 파악을 볼 때 연결사를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연결사가 존재를 해야 하네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연결사가 있으면 좋기는 좋은데 없으면 그러니까 글의 흐름이 일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요거를 담고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중요해지냐면 소재가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 소재를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소재에 대한 특성을 확장시킨 것을 주제라고 하는데 소재를 잘 잡아가지고 이거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과의 관계를 보는 게 거의 전부예요. 혹은 대조를 보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세 가지요. 그러니까 이 소재의 정의가 무엇일까? 다른 것과의 관계는 무엇일까? 다른 것과 대립하는 게 무엇일까?를 잘 잡으시면 이 지문은 끝이 납니다. 됐습니까? 보통 소재는 첫 문장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문장에 눈을 불을 켜고 읽으셔야겠죠. 됐습니까? 가볼게요. Modern Mathematics 방금 읽었던 문장이군요. 현대의 수학이요 천천히 발전해 왔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최근에 이제 이론들에 대한 역사 이게 다른 발전들, 이전의 발전들에 의해서 쌓여져 온 것인데 이게 학생들한테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끝났어요. 소재 뭡니까? 소재는 누가 봐도 수학이고요. 좀 구체적으로 하면 수학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학생들한테 접근하기가 어렵다.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났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수학적 정교함, 소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수학적 정교함의 수준인데 동사 어딨냐? 동사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러한 theory를 마지막 단계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정교함의 레벨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교함의 수준이 높아요. 무슨 말이야? 어렵다는 얘기죠. 이어지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보셔야겠습니다. 모든 지문의 인과관계는 거의 대부분 주제와 직결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Math educators, 교육자들이 뭐 하시냐면 실수하신대요. 뭐 하는 실수야? 수학의 역사를 무시한대. 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수학 역사? 어려워. 이게 어려워. 그래서 뭐 하냐면 무시해버려. 여기까지 오셔야 되겠습니까? 뭐를 위해서? 이게 현대의 형태로 어떤 토픽을 제시하는 것을 위해서 과거 역사는 무시해버린다라는 겁니다. while 나오는순간 그냥 while이구나 하지 마시고 문장 앞에 while은 all the way이니까 주절 나올 때도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시면 되겠죠. 이것이 ideal way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학생한테 뭐 관련된 지식을 줄 수 있는 짧은 시간에 이것이 학생들을 로스트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좀 멀고 지 멋대로인 추상적인 개념의 바다에 빠뜨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게 또 안 좋대요. 그러니까 소재를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특성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수치라고 표현을 해요. 계속해서 마이너스 단어.
왜냐하면 모든 하이레벨 개념인데요. 우리가 배우는 하이레벨 개념이요. 원래는 심플하면서 상식적인 원칙에서부터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러한 초기의 동기 같은 거에 노출시켜주고 경험시켜주는 겁니다. 뭐와 함께? 이런 진화와 함께 이것이 places 놓는다는 건데 마지막 개념에 둔다는 거예요. 뭐 내에서? 합리적인 그 틀 안에서 거기에서 이 수학이라는 게 잘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무시하지 말고요.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노출시켜서 애들한테 좀 알게끔 만들어 주자까지의 요 흐름을 갖다가 정리하시면 되겠죠. 오호라 처음에 뭐였습니까? 그래요. 수학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접근하기가 힘들더라. 이런 마이너스 내용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뭔가 문제가 제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이어가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처럼 해결책 비슷한 뉘앙스로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뭐 프로블럼의 솔루션이다 이렇게 느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문제가 있구나. 따라오다 보니까 아 여기서 그래서 해결책까지 제시를 하는구나. 해석을 하시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까지 오시면 답을 고를 수가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가볼까? 1번 어떻게 라이프 일생 동안의 매스 러닝을 동기부여, 영감을 줄 수 있을까? 평생 학습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고 가르치세요. 어려운 수학의 역사라는 게 소재가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정답이죠. 역사 괜찮죠? 가장 리모트, 먼 친척입니다. 아니죠. 가까운 친척이어야 애들이 이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말. 문제 해결력인데요. 이게 수학에 대한 가장 좋은 동기부여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수학입니다. 모든 과목의 본질 안녕히 계시고요. 답은 2번 찍으시면 끝이야. 됐습니까? 자, 복기. 선생님이 슥슥슥슥 풀어가는 느낌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지가 중요합니다. 봐봐요. 연결사를 5초 동안 보니까 없어요. 오, 없구나. 그러면 첫 문장에서의 소재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소재를 볼 때 그 특성, 그리고 관계, 그 대조가 중요한데 특성에서 끝나는 것이다. 얘가 이해하기 어려워. 근데 가르쳐야 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글을 이해하면서 문제의 소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찾아서 갈 수 있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32번 가겠습니다. insofar as는 뭐뭐 하는 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됐습니까? 외우시면 되고요. faculty는 기본적으로 능력이라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면 뭐 교수진, 뭐 직원 요 정도의 느낌도 괜찮아요. 됐습니까? 둘 다 아셔야 되는 거. 자, 문장 하나 보겠습니다. conversely 반대로요. 파티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티도 있지만 이게 당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나 어떤 단체라고 봐도 괜찮아요. 어떤 파티냐면 뭐 하려고 하냐면 이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Finding significance 어떤 중요성을 찾고자 하지 않으려는 avoid니까 요 사람은요 disaggregate는 밑에 있어요. 분해시킨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분해시켜요. insofar as 가능한 한 분해시킵니다. 여기서 파서블만 있으니까 가능한 한 정도가 되겠죠. In a discrimination, 차별, 소송인데요. brought, 가져와진 거니까 제기된 거죠. 제기된 소송에서 뭐에 의해서? 여성 능력이 아니라 여성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과대야 여성 직원들에 의해서 제기된 차별 소송에서 plaintiffs 밑에 주석이 있습니다. 원고들은요. aggregate가 지금 disaggregate의 반대말이니까 합치다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faculty 데이터, 직원 데이터를 수년간의 직원 데이터를 합쳤어요. 반면에 학교 입장에서는요. 그것의 통계에 근거했습니다. 뭐에 대한 통계냐면 이게 별개의 분리된 학과 그리고 분리된 해, 그러니까 매년마다 그리고 매 학과마다의 데이터로 이렇게 분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원고 측 입장에서는 통합시키고 학교 측 입장에서는 분리시키는구나. 요 정도의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라고. 됐습니까? 좋아요. 가볼게. 지문이 길어서 두 개로 분리를 좀 시켰는데요. 봅시다.
일단 연결사를 좀 찾아보시면 잠깐만요. 봅시다. 어디 있어? 아, conversely. 역접이니까 뒷부분.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니? 뒤에 있을 것 같은데. 나와라, 친구야. Therefore. 요거는 요 문장 자체가 중요하겠고, 그리고 however 이렇게 있네요. 연결사가 총 3개가 존재하고요. 그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느낌을 주는 것들로만 3개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잘 체크해 놓으신 다음에 어디가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좀 이해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부분에 빈칸이 있는데 이렇게 중간 정도의 빈칸이 있으면 굳이 타겟팅을 먼저 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첫 번째 주문부터 읽으시는 게 편합니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잠깐 들어가 있어. 안녕. 꽤나 자주요. 잠깐만. 파티인데 통계적인 의미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 파티는요. 데이터를 결합시킨대요. 다양한 원천들로부터요. 뭐 하려고요? 더 큰 숫자를 만들고 따라서 더 큰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죠. 이 주어진 격차에 대한 잠깐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하냐면 통계적 유의미 있어. 통계의 의미를 좀 이렇게 더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 데이터를 컴바인 시킨대요. 데이터를 합쳐. 요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significance를 좀 피하고자 하는 파티는요. 데이터를 분해해요. 가능한. 통계의 의미를 낮추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데이터를 뭐 합니까? 분리시킵니다. 끝이네요. 어렵지 않다. 소송인데 이 지원들이야 소송입니다. 원고들이 뭐라고 하냐? 원고들이 뭐 하냐면 합쳐요. 데이터를 수년간의 데이터를. 학교는 데이터에 그 통계에 근거하는데 이게 분리된 디파트먼트, separate years에 근거를 합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지금 두 번째 줄까지 읽으신 다음에 세 번째 줄이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되셔야 돼요.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어려워요. 돼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어지는 문장의 흐름은 같을 거니까요.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야 conversely가 있으니까 두 개의 대조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뿐이고요. 여기부터는 이해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적지는 않을지라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서 원고 입장에서는 합친다라고 하니까 얘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가 원고구나. 그럼 여기 피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분리시키는구나. 그리고 요거 두 개가 지금 상반된 컨셉을 가지는구나 까지를 이해해 주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빈칸을 보시면 여기서 합체야 아니면 분리야? 분리죠. 분리가 하는 주장이 뭐냐면 분리에 대한 주장이 뭐냐면 빈칸이래요. 봐봐요 여러분들. 예측하는 거를 싫어합니다만 그냥 여기까지만 읽어보시면 우리는 분리에 대한 입장을 쓰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분리시킨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데이터를 분리시킨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significance를 찾고 싶어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통계의 의미를 써있잖아. 낮추는 거고요. 됐습니까? 아니면 얘의 반대말이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를 합치는 게 안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이해되십니까? 여기를 종합을 하니까. 맞아요. 조금 더 밑에 봐볼게요. Well-known study 나오는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면 연구에 대한 결과는 아주 크리티컬한 힌트를 주니까요. 연구에 따르면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female 어쩌고에서 잠깐만요. 주어 뭐야 그래서? female applicants 여성의 지원자들 요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더 낮은 비율로요. 뭐보다? 남자 지원자들보다 여성 지원자들의 입학률이 낮았나 봐요. 되십니까? 그런데 조금 더 가볼게요, 여러분들. When the figure, however 나오죠. 그럼 이 문장 중요하겠네. 근데 수치가 쪼개진다 이런 말을 보고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아. 그 학과별로 쪼개지니까 뭐처럼 보이냐면 대부분의 학과에서 여성의 acceptance rate가 입학률이 남자애들의 입학률보다 높다는 거예요. 오호. 이 반대 결과의 이유가 뭐냐면 아이고 길어. 여성인데 지원했대. 큰 숫자로 학과에 낮은 입학률을 가진 학과에 많은 여성들이 지원한 거예요. 학과들보다
남자애들이 주로 지원했던 학과보다는 입학률이 낮은 그런 학과에 많이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밝힙니다. 잠깐만. 이 말이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뭔가 되게 수학적이야. 여성들이 많이 지원을 했는데 입학률이 낮아가지고 낮은 거냐? 이게 뭐 그렇게 어려워? 이런 느낌 든단 말이야.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 읽고서 이해가 되면 좋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내가 봤을 땐 정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학과가 변수가 되겠습니다. 뭐 하는 변수냐면 컴파운드 밑에 있죠. 이 성과, 성별과 그리고 입학 사이의 관계를 반박하는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빈칸 밑에를 읽고 느껴야 되는 바는 뭡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빈칸 앞뒤로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 같은 지문이니까 여기 내에서 보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되십니까?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성의 입학률이 남성보다 뭐 합니까? 낮다라고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쪼개보니까 여성의 입학률이 높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쪼개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의견이 합치려고 하는 쪽이랑 반대구나.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맞아. 이게 틀렸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분해하는 쪽에 대한 주장은 뭐냐면 이 말이니까. 분해하는 게 맞아. 합치는 거 틀렸어. 이런 느낌이 들어가야겠죠. 됐습니까? 가볼까요? 5번부터 볼게. 5번. Larger the figures. 수치가 많을수록 결과가 더 유의미하대. 헷갈리지? 라지 넘버를 만들기 위해서 한대요. 따라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데이터를 컴바인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말이죠. 많은 제약이 있대요. 데이터를 모으는데 데이터를 모으는 제약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약 나온 적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안녕히 계시고요. 그 통계학적 데이터가 뭐의 역할을 하냐면 객관적인 증거의 역할을 한다? 객관적 증거? 이런 걸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글쎄요. 그 다음에 모든 변수가 쉽게 통제될 수 있다는 나온 적 없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풀이야. 풀이 모이는 거니까 합쳐진 데이터가 꽤나 잘못된 것일 수 있다. 괜찮죠? 반대 개념. 얘의 입장에 쓰는 거니까 합쳐지면 우리랑 반대 결과 나오는구나. 이게 합칠 때랑 그렇지 않을 때가 입학률이 반대였으니까 답은 1번 쓰시는 거다. 이 문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하실 수 있다고. 분명히 두 가지를 비교하는 형태가 나오면 이 자리가 이 자리인지 아니면 피고 측의 자리인지를 잘 보시는 거예요. A인지 B인지. 그러니까 요 말을 쓰던가 아니면 요거의 반대말을 쓰시면 되겠죠. 지금은 데이터를 합치면 안 된다의 느낌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 입장을 쓰는 거니까. 되십니까? 그런 의미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서 그랬죠. 본인들이 직접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 강의를 찍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내가 멋들어지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시켜 줄 게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라는 가이드를 제시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복습을 다시 해보시라는 취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끄덕끄덕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틀리신 분들은 더더욱더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구나의 소스를 얻은 상태에 있어 가보시라고요. 해석이 조금 들려도 괜찮습니다. 단어를 조금 몰라도 괜찮아요. 그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두 개의 형태를 주고서 비교할 때는 반대의 개념이 나오면 이 자리가 A인지 B인지를 골라 넣으면 되는 거구나. 지금은 B의 입장을 쓰는 거니까 B의 입장을 쓰던지 A의 반대말을 쓰면 되는구나. 근데 보기의 형태가 A의 반대말로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보기를 구성할 때 가장 헷갈릴 수 있는 거는 그 반대말. 그러니까 B를 쓰거나 A의 반대말을 써야 되는데 A가 들어가거나 혹은 B의 반대말이 들어갔을 때가 헷갈린 보기고 그게 사실 평가원이 좋아하는 반대 보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기출문제 때도 많이 하지만 이런 거 풀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자.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6칠로 갈 건데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글이 쉬운데 문제가 어려워요. 글이 쉬운데 문제가 어려워요.
이런 느낌이었어. 제일 약오르거든요. 같이 가보겠습니다. 많이 했던 거니까 바로 갈게요. 아무리 주어가 형용사일지라도 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get the better of A는요. A를 능가하답니다.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해요. end of ing 결국 뭐뭐 하다 정도가 되겠죠. 자, 바로 문장 보겠습니다. 가볼게. 만약에 당신이 받아요. unsettling, 좀 기분 나쁜 이런 느낌이죠. 메시지를 받습니다. 뭐와 같은 이것과 같은 기분 나쁜 메시지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형용사 1개, 형용사 2개,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러면 아무리 당신이 정당화되고 약간 이렇게 outraged, 빡치게 느낄지라도 당신의 감정이 뭐 할 것이냐면 당신의 능력을 능가할 거예요. 뭐 하는 능력이냐면 당신의 생각을 표현할 능력을 감정이 앞지른다는 것이죠. 아무리 너가 화내는 게 정당화되고 해도요, 이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요, 당신이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약간 이 공격하는 사람, 뭔가 어그레서의 느낌, 어그레서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을 좀 동요하게 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일단은 좀 바로 대응하지 말고 기다리자. 이러한 뉘앙스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제시문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감정은 쉽게 뭐 하냐면 침입합니다. 대부분의 간단한 메시지에 침입을 합니다. 그렇죠. 카톡에서 조금 기분 나쁜 그 메시지를 받으면 울컥하지 않습니까?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Some people은 레터 샌드 합니다. 이메일 메시지 샌드 해요. 근데 그게 꽤나 hot해요. 적대적이고요. nasty, 불쾌하고요. 우리가 반응하게끔 만들어요. in kind 외우셔야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응수하게 만든다. 이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겁나 잘 돼요. 그러니까 제시문이 쉬워요. 근데 문제가 어려워. 봐봐. 이유를 말해줄게요. A번 the question is,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할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X야 세모야. 쌤, 그들은 뭔데요? 메시지일 수 있잖아. 메시지스. 나쁘지 않죠. 이러한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게 일단 반응하지 않는 게 최고겠지? 나쁘지 않네요. 괜찮군. 때때로 아마도 우리 그래야 돼. 오잉? 이게 무슨 말이야? 위에 뭐라 했어? 이게 적대적이고 불쾌하고 우리가 인카인드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게끔 유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는 실제로 그렇게 응수해야 돼. 나쁘지 않죠. 너가 이러한 메시지를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 괜찮죠. 메시지 여기 있으니까. C번 가볼까요? 만약에 당신이 unsettling message such as this, 이것과 같은 그런 좀 열받는 메시지를 받으면 이 메시지 아닙니까? 괜찮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일단은 A는 지우고 합시다. 이러지 마시고 연습하는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쉬워. 해석 다 쉽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잘 봐봐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는 노가다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지문, 거의 99%의 지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두 문장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문장 이상인 거는요, 중간에 뉘앙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넣어놓는 것 뿐이야. 다 두 문장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끊어볼게. 자, 끊어볼게요. 여기는 문장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친구들 여기 있는 말이 거의 다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여기서 끊는 게 맞다라고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끊으시면 되겠죠.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씩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시문과 붙는 걸 못 찾았으니까 여기끼리 해결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B랑 C가 붙거나 C랑 A가 붙거나 뭐 A랑 B가 A랑 C가 붙지 않겠어. 일일이 좀 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그 순서를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이 댐을 좀 이용을 해보고 싶은데 C에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만 보시면 되겠죠. 아무리 너가 이러이러하게 느낄지라도
당신의 감정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대요. 아까 읽었던 문장. 근데 여기서 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복수명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모션스 하나 있어요. 근데 감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슨 말이야? 그리고 결국에는요, 반응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게 뭔가 댐을 받기에는 감정은 좀 이상하다. 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건 좀 그러네. 이렇게 되십니까? 또 어디 가볼까요? B에서 A로 가볼까요? 특정한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를 문명화된 어떤 예의범절의 끝쪽 그 위로 그 이상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매우 열받게 한 사람들이 예의를 갖출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그들한테 반응하는지이다. 그들은 누구야? 피플일 수 있겠죠. 요거까지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이렇게는 일단은 아직 모르겠지만 세모. 그 다음 또 어디로 가볼까? C에서 B로 가볼까요? 너가 공격하는 사람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이 메시지에 어떻게 이 메시지를 받으면 당신이 어떻게 느낄까요? 봐봐. 아무리 그렇게 정당화될지라도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능력을 능가합니다. 아이러니하게 당신이 공격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C 마지막에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도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쌤 뭐 하십니까? 노가다요.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지금. 또 어디 갈까? 근데 선생님이 지금 객관식이란 특성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CA가 안 되고 CB가 안 돼요. 그럼 이미 4, 5번은 끝났습니다. 되십니까? 조금 더 가볼게요. 안 한 거 뭐 있어? B에서 C로 가볼까요? There are certainly people, 사람들이 있대요. 그 문명화된 예의범절의 끝으로 내모는 사람들이 있대요. 정말 내가 참을 수 없게끔 만든 사람들이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합니까? 그러한 것과 같은 메시지를 받으면 여기서 메시지가 어디 있어? 어때요? 메시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끝으로 내모는 거니까 메시지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일단은 BA까지 갔어. 메시지? 보기 좀 어렵지 않나? 지워요. 그러면 A에서 C로 가볼 수밖에 없겠죠. 라이터가 분명히 화가 나고요. 분개했어요. 심지어 뭔가 insecure, 불안감을 느낍니다. 뭐에 대해서 당신이 말했거나 제안했던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뭔가 빡치고 막 뭔가 분개해요. 글쓴이가. 만약에 이런 것과 같은 메시지를 받으면 어때요? 이렇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면 나쁘지는 않죠. 왜냐면 상대방이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본 거에 대해서 화가 났구나. 걔가 쓴, 라이터가 쓴 그 메시지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 A를 붙인 상태에서 어차피 CB가 안 되니까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객관식을 이용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풀 수는 있겠으나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멋들어지게 풀어줄게가 아닙니다. 이 풀이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 뭐야, 얘도 맞고 얘도 맞을 수 있고 얘도 맞을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나누시라고요.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CB가 안 되는구나. 그럼 CBA 지워.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BA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BAC 또 뭐 있어? CBA 지울 수 있구나. 할 수 있잖아요. 객관식을 이용하여서 분리시켜보라. 그러면 맞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틀리는 게 지워지면서 정답의 폭이 좁아질 것이다. 됐습니까? 풀어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답은 뭐야? B, A, C가 되겠죠.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인카인드하게 응수해야 됩니다. 어떻게 너가 느낄까요? 만약에 이러한 좀 열받는 메시지를 받으면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어떠한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것? 상대방의 것? 너의 것? 아마도 당신의 이렇게 stalking the person 이렇게 때리고 싶을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을요. 확실히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당신을 진짜 그 약간 좀 예의범절의 끝으로 보는 정말 그 한계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응할지예요. 이 경우에는 아마도 대응하지 않는 게 최고겠죠?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화가 났을 거고요.
열받았을 거고요. 심지어 불안감을 막 느낍니다. 뭐에 대해서 당신이 말했거나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러한 불안한 메시지를 받으면, 열받는 메시지를 받으면 즉각 답하지 마세요. 아무리 당신이 그렇게 정당하게 느끼겠지만 당신의 감정이 이성을 이길 거거든요. 그러면 너가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야. 답을 붙여놓고 보니까 해석이 잘 되는 느낌이겠죠. 근데 이게 실전에서 안 돼요.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붙지 않는다. 그러면 시간이 걸림을 인정하고요. 나눠가지고 부분 요 내에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서 안 붙는 게 있을 거고요. 걔를 지워가는 순간 보기가 줄어들면서 내가 봐야 되는 형태가 더 좁혀집니다. 그럼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37번. 이거 하나는요. 월스 A는 A 할 가치, A 뭐 받을 가치가 있다. A의 형태는 명사입니다. 명사나 뭐 이렇게 ing 형태 되십니까? 가보고요. rather 오히려 이것은 spring이라고 spring에서 나온 과거 형태가 되겠습니다. spring은 발생하다 또는 노출과 친숙함으로부터 발생되었습니다. 어떤 노출과 친숙함이냐면 만드는 건데 새로운 종류의 음식이 뭐돼 보이게 그러니까 샘플링, 그러니까 맛볼 가치가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편리함과 접근 가능성 얘가 첫 번째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목적어. 요것이 그러니까 appreciate가 감사하다, 이해하다 혹은 진가를 인정하다. 진가를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게 그 만드는 노출 그리고 친숙함으로부터 발생됩니다. 다시 한번 오히려 그것은 발생되어 이 노출이라는 게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숙함으로부터 발생됩니다. 이게 새로운 종류의 음식을 이렇게 경험하고 친숙해지면 맛볼 가치가 있구나. 그리고 먹기 쉬워, 편리해, 구하기 쉬워 이런 것이 그 진가를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드는 그러한 경험과 친숙함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가볼게요. Soldiers wartime exposure. 이 군인들이 전쟁 때 노출한 거 뭐에 대해 노출했냐면 상업적으로 이게 통조림으로 나오는 음식들의 노출이죠. 무슨 말이야? 이런 캔드푸드를 경험한 것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wartime이니까 이건 전쟁 때. 요것이 이따금씩이지만 발생시켜요. 소비자 신뢰의 어떤 시작을 발생시킵니다. 그렇구나. 뭐 통조림 참치 같은 거, 뭐 골뱅이 같은 거 먹었나 보죠. 그게 이제 소비자의 신뢰의 시작을 발생을 시킨다라고 해요. 됐습니까? A번. 신뢰의 본성인데요. 이러한 battlefield encounters fostered. 잠깐만 여러분들. 좋아요. 잘 보시면 이게 나왔잖아, 그렇지? battlefield encounters는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전시라고 하니까. 에 나오는 그 신뢰의 본성. 이 만남이 촉진시키는 신뢰의 본성이 아직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확실성, 뭐 이것저것에 보는 순간 지울 수 있어 없어? 신뢰의 본성이라고 하고 신뢰는 앞에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전쟁에서의 만남이 촉진시키는 그러한 신뢰인데요. 다 앞에 있지 않습니까? 지우는 게 불가능해요. 이거 왜 이래? B번, 여긴 디스트러스트라고 합니다. 앞에 트러스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지울 수가 없다. 이러한 신뢰는 flows back 어디로 다시 가냐면 생산 체인으로 간대요. 제공하는데 first faint signs of wider demand 뭐 그렇대요. 근데 지우기는 어때요? 어렵다. 실전에서. C번 가세요. But 그런데 Armyman이 군인이겠죠? American Civil 미국 전쟁에서의 Armyman이 선택권이 없대요. 뭐에 관해서? When it comes to? 그들의 음식 공급에 대해서 뭐가 없으니까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들은 새로운 음식에 기회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제시문과 이어집니까 여러분들? C번은? 말이 안 되지. 버트가 나온 것부터가 이상한데 갑자기 무슨 선택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얘는 지워진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보다 조금 더 쉬운 문제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다음에 우리의 행동 영역은 뭐야? 연습할 때 제발 A 제끼고 그럼 B겠다 라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연습이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 얘가 C였어 막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뭐랬어?
지워지는 단락을 이용하는 게 가장 쉽다고요. 봐봐. 얘가 제시문과 붙지 않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다른 A나 B랑 붙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시문 C가 안 되니까 A, C나 B, C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눠. 그러니까 얘랑 비슷한 말을 하는데 반대말 하는 게 있겠지를 찾으시면 돼요. A 볼까요? 그것은 발생하는데 노출과 친숙함으로부터 새로운 음식을 같이 이게 맛볼 가치가 있게 만들고요. 편의와 접근성이 이 진가를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든대요. 랑 붙습니까? 뭔 상관이야? 몰라? 해보세요. 음식이라는 게 천천히 변해요. 뭐 할 때 일반적인 소비자가 선택권 나왔다. 이거구나. 를 받을 때. 뭐 사이에서 새로운 상품과 그들의 어떤 기준의 사이에서 선택권이 있을 때. 근데 군발이들 이분들께서는 선택권이 없어요. 정확하죠. 끝. BC가 붙는구나. 왜 이래? 여러분들 유감스럽지만 A, B, C는 없어요. 보기에. 그러니까 CBA 끝.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냥 C 마지막에 신뢰로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Your battlefield encounters these가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볼게요. 전쟁 후에, 그쵸? 전쟁 후니까 battlefield encounter 괜찮아 보여요. 그들을 가지고 왔어요. 새로운 선호도를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은 캔드푸드래요. 그러면 집에 가지고 왔다는 게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 신뢰의 본성이 뭐냐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해봐봐. 순서 풀 때 뭔가 멋들어지게 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실전 가시면. 단서가 보여서 쉽게 처음에 B구나, 그 다음에 A, C를 고민해봐야지 라는 건 쉬워요. 근데 이 두 지문 모두 그렇게 쉬운 지문이 아닌 게 최소 제시문과 붙어 보이는 게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지워지는 것을 이용하시거나 지워지는 게 하나도 없으면 두 개씩 문장을 분리시켜서 특정 문장의 마지막과 그 다른 문장의 처음을 붙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안 된다 라는 느낌이 들면은 지워지면서 내가 봐야 되는 개수가 적어진다. 거기서 하나씩 연결시키면 된다. 알겠습니까? 쌤 너무 투박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정답이야 여기는. 알겠죠? 그래서 본인들께서 문제를 풀면서 그냥 맞췄다 틀렸다 이런 답 정답 놀이 하지 마시고 정답을 어떻게 맞췄는지 또 내가 부딪히는 순간에 어떤 사고를 할 것인지가 실제로 시험장 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점수에 어떤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영역이니까 몇 시간 공부했다, 몇 문제 풀었다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어떠한 생각을 했다, 순대를 풀 때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을 좀 터득했다, 내일 또 연습해봐야지, 문장 넣기 할 때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더라,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정립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책에 다 써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방식이 본인의 몸에 배도록 체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다. 아시겠습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시고요. 더워지는데 힘내서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